김변의 시선, 김문석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 9월이었습니다.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와 식약처에서 인턴으로 일하던 직원 A 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면서 안타까운 선택을 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한 소식들이 다시 들려오는데 이런 직장 내 괴롭힘 일할 때 자주 접하십니까 혹시? 네, 사실 이제 이 주제에 관해서 이제 선정하게 된 길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예. 이게 최근에 저도 이런 이슈도 오요안나 씨 사건과 이런 것들이 다시 들어가면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크게 돼서 특필되지는 않지만 정말 전국 각지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사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소개드리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준비를 했고, 예. 저 개인적으로도 최근 상담하는 사건도 사실 급속히 늘어납니다. 물론 이게 이제 4월 달 이제 대부분의 공공기관이나 업체들 기본적 업무를 시작하는 것과 이제 일맥상통할 수도 있는데요. 상담하면서도 정말 많이 접하게 되기도 하고, 또 저는 이제 변호사 일로서도 접하지만 이제 공공기관의 의뢰를 받아서 그런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 참여해서 어떤 조력을 많이 해드리고는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겉보기와 달리 실제 생각보다 많은 사례가 존재하고, 또 피해자분들이 설령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제 주변 상황이나 어떤 그 사후에 이제 인정되지 않았을 경우 그런 걸 우려해서 이제 실제 못하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예. 네. 직장 내 괴롭힘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합니까? 말 그대로 해서 비춰지는 것을 살펴보면 이제 쉽게 이해는 되잖아요. 뭐 예.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하면 이제 어떤 괴롭힌다는 단어 때문에 떠오르는 것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이게 명확히 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법률 규정을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로기준법 76조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데요. 좀 이제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읽어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제 주체입니다. 예.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어떤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방금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예. 이제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렇게 말씀하셔서 동료 근로자도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직장 내 괴롭힘이라면 지위 고하나 어떤 이런 관계 속에서 오는 걸 막연하게 상상하기 쉽기 때문에, 예. 이제 동료 직원이나 뭐 아니면 오히려 부하 직원, 이제 이런 경우에도 아예 안 된다라고 생각을 가지시기도 하는데, 사실 당연히 동료 직원 사이에서도 이제 이루어질 수 있고 동료 직원도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네, 이거는 이제 관계 등의 방금 규정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관계 등의 우위만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지배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고통을 주는 행위면 다 성립이 되고요. 그 어떤 관계 속의 우위라는 게 추상적이지만 인원수 혹은 연령, 학벌, 뭐 직장 내 그냥 단순한 영향력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포괄되는 개념이라서 이런 일에는 다 이제 성립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예. 조금 더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면, 기존에 일하던 직원들이 이제 신입 직원이 왔을 때 이제 괴롭힌다는 건 단순히 괴롭힌 게 아니라 자기들이 먼저 일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득권 측면에서 괴롭히는 거거든요. 텃세. 그렇죠. 아, 예, 맞습니다. 정확히 네. 맞죠. 사실 그렇게 하는 것도 직장의 괴롭힘의 일환이 될 수 있고요. 또 아니면 따돌린 동료 직원들이 있고 이 부당역으로 복직한 직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예. 따돌림에 인해서 부당역까지 갖고 이제 돌아온 직원인데, 이런 경우에도 어찌됐든 수적 우위나 관계 속의 우위 이런 게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성립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직장 생활하면서 기분 나빠, 이거 직장 내 괴롭힘이야, 이렇게 쉽게 말을 하긴 합니다만 모든 게 다 법률적으로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직장 내 괴롭힘은 해당하지 않을 것 같고, 맞습니다. 어떤 것들이 요건이 성립이 돼야 예. 직장 내 괴롭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이제 방금 요건이란 거는 제가 설명드린 정의 규정에서 다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인데요. 네. 첫 번째로는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야 되고요. 예. 나아가서 어떤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이 아니라 그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어떤 행위가 돼야 될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러한 행위가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을 이제 충족해야 됩니다. 예. 회사에서 발생하는 일이면 모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직장 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회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위를 이렇게 포섭해서 막 주장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이나 제도가 우리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떤 모든 싸움이나 갈등을 다 포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예, 적어도 업무 관련해서 이루어진 게 이제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너무 좁히면 또 제도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 업무 범위 관련성을 넓게 해석해서 어떤 반드시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업무에 편승해서 이루어지거나 겉으로 업무를 빙자해서 이루어진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이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네. 욕설, 폭언 등과 같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사실 부당하다는 건 다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 폭언은 무조건 여기에 해당합니까? 이제 그렇죠. 이유 없이 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물론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수위를 좀 넘어야 되는 면이 있긴 한데 어찌됐든 이거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당연히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제도를 이제 신고를 누군가가 했을 때 이제 문제시 될 수 있다는 발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방금 이제 질문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러면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이제 무엇이냐. 이게 한번 그래도 정의를 내려보면 가해자 행위로 피해자가 어떤 현실적으로 일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어쨌든 우리가 직장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예. 누군가에게 나에게 어떤 행위를 했는데 내가 그 행위로 인해서 내가 담당한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없다. 예, 그런 행위들을 보통 이제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좀 더 이해쉽게 예를 들어보면 보고서 결제하는데 예. 이제 특별한 이유 없이 수차례 그냥 반려를 반복한다. 다시. 그게 이제 명확히 네. 잘못되고 합당하면 상관이 네. 없겠지만 우리가 이게 하다 보면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예, 괴롭히려고. 그렇죠. 예. 예,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자리 배치를 갑자기 다시 하는데 전혀 개연성 없는 이제 뭐 벽만 보고 있는다든지. 예, 전혀 우리 팀은 분명히 이 팀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만 동떨어진 곳에 배치시킨다든지. 네. 사실 이러한 것들이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어려서도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어른들이 교육하는데 어른들이 모여있는 직장 내에서 이런 일들이 말이나 됩니까? 참 상상할 수 없는데 이게 생각보다 흔하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러면 내가 지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대처하면 됩니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증거 수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예. 또 증거 수집해야 되는군요. 물론 뭐 1순위 증거 수집이라 해서 이제 녹음도 하고 녹취도 하고 이제 아니면 목격 자료를 확보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물론 사실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란 걸 이제 이렇게 법률적인 일을 하면서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예. 이러한 입증의 정도가 증거들 물론 그런 증거 없이 입증의 정도가 형사사건 같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증거가 없더라도 어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 있더라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근데 이제 어찌됐든 신고를 했을 때는 자기 구제를 명확히 받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필요하다고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만약에 이게 어떤 좀 그 행위 자체가 부담스러워서 녹음하거나 녹취하거나 이런 것들이 부담스럽다면 적어도 내가 부당한 행위를 당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꾸준히 일관성 있게 메모를 한다고 하면 네. 그런 것도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적어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준비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자료를 섣불리 모았다고 해서 섣불리 신고를 하기보다는 이제 그게 만약 진짜로 내가 모았던 내용들의 자료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도움이 되는 자료인지를 이제 당사자는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인터넷 사이트에서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가 어떤 건지 알아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전문가하고 사전에 상담을 한 번씩 받아보면 참 이제 더 좋을 거고, 왜 또 이런 제안을 드리냐면 이게 안타깝지만 섣불리 신고했다가 이게 이제 인정이 안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거든요. 소문은 다 날 테고. 그렇죠. 이게 예. 소문은 다 나고 그래서 이제 인정이 안 되면 마치 그게 가해자가 가해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처럼 또 해석이 돼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바란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 예. 근데 신고를 한다면 어디에 신고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단은 대부분 다 똑같진 않지만 예. 일반 공공기관이나 이런 조직 그 규모가 있는 조직에서는 다 신고 내부에 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아. 형식적이라도. 네. 그래서 일단은 회사에 먼저 신고를 하게 되고 조금 절차에서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노동청에 신고도 할 수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신청서를 담당 부서나 또는 외부 기관에 접수를 하게 되면 어쨌든 조사가 시작되고요. 예. 그 조사는 당연히 이제 신고한 신고자에 대한 조사.
이제 신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예. 신고서에 모든 게 깔끔하게 적혀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우리가 또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부족할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아가서 이제 어찌됐든 피신고자 해당 내용이 이제 사실인지 확인도 해야 되고 어쨌든 피신고자의 기본적인 항변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요. 이런 조사가 이루어지면 그때 이제 담당했던 조사위원들이 이제 검토 보고서를 어쨌든 작성을 보통 합니다. 예. 그래서 가결론을 내리긴 하죠.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이런 그런 거를 바탕으로 고려해 보면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이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요. 회사에서는 결국에 그러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게 이제 진짜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기까지는 아마 단순하게 조금 괴롭힘 당했다는 게 아니라 아마 쌓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아마 신고도 할 것 같은데 이런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보호는 됩니까? 네, 당연히 이제 몇 가지 안내를 드리긴 했는데 일단은 네. 보호가 된다고 뭐 실질적으로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보호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조치 사항을 두고 있고요. 네. 그걸 한번 안내를 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신고 사실 자체하고 그리고 또 어찌됐든 피해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자와 피신고자 이해는 알 수 없도록 사실 비밀이 보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게 누설되거나 아니면 회사 측에서 신고했다는 그 자체로 어떤 불이익을 주게 된다면 이제 갑자기 뭐 관련 보소로 보내버린다든지 예. 예, 그렇게 원하지 않는 조치를 하게 되면 2차 피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비밀 유지를 된다고 하니까 피해자, 신고하는 사람 자체도 비밀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무자들 중에서. 그래서 피해자에게도 이제 비밀 유지 서약서를 쓰게끔 하는데 이제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내가 만약에 여기서 피해를 구제를 받지 못하면 다른 기관에서 호소할 수도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걸 막는 건 잘못된 행위이기 때문에 혹시 듣고 계신 실무자분들이 계신다면 이것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아, 피해자한테도 그걸 요구할 수 있군요. 잘 몰라서. 근데 피해자가 작성하는 건 아니군요. 이게 회사들이 매뉴얼에 따라서 이제 하다 보니까 네. 기계적으로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내밀어서. 근데 사실 이거는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사 과정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비밀 유지를 하도록 하는 것이지.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피해자에게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예.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아가서 이제 보호 조치로 한 가지 더 있는데 어쨌든 신고를 하게 되면 피해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그 근무처를 변경해 준다든가 아니면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공가로서 혹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게끔 또 되어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이제 보호 조치를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는 할 수 없다. 예, 이렇게 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예. 이런 모든 과정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외부 기관이 이제 고용노동부 같은데 또 신고를 해서 그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네. 이 가해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했어라고 인정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예, 직장의 괴롭힘이 인정이 되면 이걸 바탕으로 징계 절차에 나아갑니다. 이제 형사 절차는 아니고요. 예. 당연히 회사 내부적으로 징계 절차를 나아가게 되고 만약에 그 과정에서 어떤 범죄 행위를 발견되면 예. 대부분 사교 내부에 이제 이런 것들은 고발 조치하라고 의무적으로 좀 규정되어 있거든요. 물론 모든 기관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나아가서 더 높은 수위가 있으면 그 과정에서 고발 조치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회사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의 주체라고 한다면 회사 대표의 경우에는 이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를 징계하는 데는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왜 계속 발생할까요? 물론 그 괴롭힘 행위를 한 특정 가해자 잘못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거기까지 이르게 하는 사회 어떤 회사 내 분위기가 큰 것 같습니다. 이제 제 경험에 국한된 거긴 한데 예. 그래서 서로 직장 동료 간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회사 분위기 이제 조금 더 쉽게 예를 들면 업무 분장이 이제 적절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누구에게 쏠린다거나 이제 불공평 이런 그러면 괜히 업무 분장 구조적인 문제인데 근로자 개인 간에 이제 다툼이 되거나 앙심이 생기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 어떤 회사 분위기를 좀 적절히 조성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나아가서는 이제 처벌 수위입니다. 이게 형사 범죄 막 누구를 진짜 세게 폭행하거나 크게 다치거나 하는 이런 행위들이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외부 위원들이 봤을 때. 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경징계가 돼서 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있고 무엇보다 실효적인 조사와 실효적인 이제 피해 구제가 이루어지려면 이를 담당하는 부서가 좀 커야 되는데 다들 형식적으로 갖추고 있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외부 기관의 한계가 있습니다. 회사들이 모두 이런 조사나 절차 진행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외부 변호사나 노무사에 이제 의지하게 되는데 이게 또 모순적인 게 그들에게 의뢰하고 이들이 계속 또 새로운 사건을 의뢰받고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외부 기관 입장에서는. 그러면 결국 회사 입맛대로 하게 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물론 한다고 하지만 결론상 어쨌든 회사가 어떤 의견을 중간에 표시하게 되면 약간 거기에 쏠리는 경향이 있어서 좀 그런 외부 기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회사에서 너무 입장을 주지 않는다든가 혹은 독립된 기관으로 좀 입김이 가지 않도록 하든지 이런 게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네요. 어떤 점들이 바뀌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네, 방금 말씀드린 문제들을 개선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네, 당연히 직장 내 분위기의 개선. 그러니까 뭐 구성원 간에 사실 직장에 상사와 부하 직원이 있지만 이건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 범위의 차이인 것이지 어떤 인격적인 고하를 따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상하가 아니죠. 네, 그렇죠. 이런 것들 좀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고 제가 수차례 조사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은 정작 가해자분들은 자기 얘기가 이제 정당했다는 게 아니고 이게 잘못됐던 걸 전혀 모르세요.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정도는.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인식 개선에 대한 교육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담으로 회사 우리가 보통 감사를 두고 있듯이 이제 집행부와는 달리 별도로 이를 감독할 수 있는 기관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법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김문석 변호사와 함께 했는데요. 그동안 저희에게 법적으로 여러 가지를 안내해 주셨는데 좀 안타깝긴 하지만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인사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안타깝게도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렇게 마치게 되었는데요. 이제 짧은 시간이었으나마 이제 청취자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렸다면 다음 바람이 없을 것 같고 앞으로 또 이제 나름 제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김문석 변호사와 그동안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